안녕하세요. 13년차 형사 전문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압수수색, 포렌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성관계가 있기 전과 후에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가지고 성범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대화를 나눈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대화 내용을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지 의사를 확인하고, 만약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서 가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하기도 합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문의 주시는데요. 압수영장을 근거로 해서 가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한 범죄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열어서 자료를 탐색하고 또 관련 증거 자료를 취득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절차가 모두 종료가 되면 이후에 휴대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물어오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지만 압수영장이 발부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포렌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여러 가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압수해서 포렌식을 할 경우에 어디까지 내용이 나오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일단 통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통화를 하면서 내가 녹음해서 저장해 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포렌식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고받은 문자 내용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 했을 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포렌식 절차를 참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을 이 범행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살펴보고 여죄를 밝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A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는 A 범죄에 대한 증거만 확보할 수가 있고, 만약 B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는 위법이고 비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업체의 여은영 본부장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디지털 포렌식 섹터 여은영 본부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휴대폰 복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포렌식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에는 사진, 문자, 동영상, 음성 녹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진을 촬영하게 될 경우 두 가지의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하나는 사진 원본 파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진 관리를 하는 데이터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그 데이터 영역에는 손톱만한 사이즈의 썸네일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진을 다 지웠고 완전 삭제했다고 믿었지만 그 썸네일 이미지 파일이 복구되면서 복구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완전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스마트폰의 기본 작동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남은 흔적들을 완전히 삭제를 하셔야만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근데 일반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폰과 갤럭시폰의 복구 가능 여부가 다르다. 또 몇 년도에 출시된 휴대폰은 뭐 복구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아이폰이 복구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폰이나 갤럭시폰이나 그 스마트폰 자체의 제조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구동시키는 운영체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갤럭시에서는 안드로이드가 있고 애플에는 iOS 버전이 있습니다.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계속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복구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사보다 운영체제의 버전이 중요한 여부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를 3-4번 하면 안전하다라는 말도 있고 또 텔레그램은 안전하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가요?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초기화한 후에 복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공장 초기화를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복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이고 정기적인 신호가 들어와서 데이터 영역을 한 번에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메신저가 많은 업체에서 출시되고 있는데요. 모바일 메신저를 만들면서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고 복호화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암호화 복호화 방식이 제대로 오픈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메신저는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에서 개발한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이외에도 다른 모바일 메신저도 상당히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한 후에 다시 복구가 가능한가요? 대화방 내에서 특정 텍스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특정 텍스트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플래그를 달아서 텍스트가 보이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스마트폰에 존재한다고 봐야 되고요. 지워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복구를 하게 되면 그 텍스트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계속 다른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 덮어 써지게 되고 그리고 자체에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PC에서 말하는 디스크 조각 모음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데이터 복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앱을 삭제한 후에 다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전 내용이 복구가 불가능한가요? 네, 그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앱을 지웠을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삭제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인스톨을 하면 새롭게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삭제를 하고 다시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앱은 삭제하지 않고 대화방 나가기를 한 후에 다시 복구가 가능한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카톡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톡은 보통 그 DB를 저희가 엑셀 파일에 비유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톡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특정인과 그 대화방을 열게 되면 그 시트가 하나씩 생성이 되는데요. 충분히 대화를 끝내시고 대화방 나가기를 하신 경우 그 시트가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방 나가기를 하신 경우 그 시트가 지워지고 난 다음에 엑셀 파일은 다시 줄어든 사이즈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워진 시트는 이미 사이즈가 줄었고 그래서 시트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복구가 희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포렌식과 관련해서 의뢰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증거인멸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유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공범으로 재판이 청구된 두 사람이 서로 간에 나눈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가 포렌식 과정을 통해서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복구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 의심받고 범행을 모의한 내용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즉, 삭제한 행위로 인해 오히려 불리해진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복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솔직한 상황을 변호사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압수수색 그리고 포렌식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 전화로 문의주세요.